여러분, 혹시 이 일화를 아시나요? 때는 1909년 창덕궁에 위치한 이완가 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대요. 그때 고종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청자였습니다. 고종은 청자를 바라보며 대체 이 푸른 그릇들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이에 이토는 이것은 이 나라 고려시대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데요. 고종은 의아한 듯 이런 물건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대체 조선의 임금인 고종은 왜 고려 청자를 몰라봤고 이토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당시 고려 청자는 대부분 고려시대 고분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인에게 있어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청자를 직접 볼 가능성이 낮았는데요. 이 무덤에 있는 고려 청자를 일본인들이 도굴한 거죠. 고려자기는 굉장히 우수해서 외국에서는 수백 원의 가치가 있는데 조선에서는 폐상품이 10원 정도라며 심지어 도굴을 권하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고요. 이완가 박물관의 고려자기 6,562점 중 99%가 개성부근에서 도굴된 것이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유물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반출되었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국가문화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중 개인 자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문화재를 지킨 분이 있죠. 고 김낙준 금성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인데요. 금성문화재단은 교과서 발행사로 친숙한 금성출판사가 만든 문화재단입니다. 고 김낙준 금성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은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700여 점의 도자기와 100여 점의 소화를 수집했다고 해요. 우리 것을 되찾고 문화유산이 해외로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시작된 행보였는데요. 그 중에는 주요 약탈지였던 일본에서 회수한 작품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백자, 철화, 종문, 복숭아 연적은요, 세계 최대 경매시장 크리스티에서 일본인 소장자가 고가에 내놓은 것을 구매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 역사와 의미를 알고 보니 작품이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고 김낙준 금성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의 고미술품 철학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용산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KCS인데요. 금성출판사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관해서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다고 해요. 전시와 교육, 공연 기능을 겸한 문화공간 KCS는 크게 3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뿌리동은 고 김낙준 금성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의 컬렉션 전시를 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각 공간을 소개하기 전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안 볼 수 없을 텐데요. 여기 원앙을 닮은 청자가 있죠. 이 작품은 수컷 원앙이 소리치며 물을 차고 날아오르기 직전의 순간을 포착해 만든 거라고 해요. 고려 청자의 특별함은 이러한 입체 작품 제작 방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용이나 사자, 오리 같은 입체 작품을 만들 때 당시 중국에서는 모형 틀을 떠서 만들었는데요. 고려에서는 직접 빚고 새기는 조소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죠. 이 덕분에 작품마다 독창적인 기법과 생명력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고려인은 청자 그릇의 쓰임에 따라 그림과 장식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쓰는 규모가 큰 그릇에는요, 소나무 밑에 어린아이, 버드나무와 오리가 등장하는 등 회화풍이 넓고 여유 있는 그림을 그렸고요. 크기가 작아 손 가까이 두고 쓰는 그릇에는 모란, 꽃, 나비처럼 작고 잔잔한 무늬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구성해 새겨 넣었다고 해요. 이렇듯 도자기는 알고 보면 흥미로운 점이 참 많은데요. 이 백자에도 숨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 의례에서 사용된 항아리를 용준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자기죠. 이 용준은 노년의 영조 임금 좌우를 장식하면서 위엄을 상징했던 바로 그 용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전체 크기는 59cm 정도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던 작품 중 큰 편에 속하여 대준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이 용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용의 발톱인데요. 당시 용의 발톱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요소였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들을 보면은 뭐 호랑이라든가 청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사실 용 그림이 있는 도자기나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대개는 발톱이 3개 있는 그런 그 용들이 많았고요. 아마 사족은 이제 사대부 계급이나 뭐 좀 이렇게 되는 사람들, 오족은 이제 왕실에서 쓰던 이 오족을 가진 용무늬의 도자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족이라는 것이 왕실 외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사람들은 좀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오조용준 작품은 약 10점에서 20점이라고 하니 그 희소성과 가치가 짐작되죠. 이 작품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어요. 흔히 말해서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고사성어가 있거든요. 묵가지보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이다. 그리고 금성출판사의 컬렉션의 큰 특징은 맥락을 만들어 갖고 있어요. 소위 저희들이 미술사적으로 미술관 전시도 맥락화한다 그러거든요. 흐름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것만 딱 집어서 모음으로써 흐름이 쭉 보이는 그런 그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컬렉션이다. 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문화유산을 모아서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나눈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거죠. 뿌리관에서는 또 다른 전시도 만날 수 있는데요. 금성출판사의 예술문화의 맥을 이어 출판 교육자료 아카이브 전시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밖에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감각적인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교육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공간 싹도 있는데요.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흙은 조금 색다른 느낌의 공간인데요. 58년간 연탄 공장과 목재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카페로 재탄생시킨 거라고 해요. 앞으로 금성출판사는 재단에서 보유한 다양한 작품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마포의 KAS라는 공간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선 근대 회화를 주제로 다양한 서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소 그림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중섭 작가의 작품부터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작가 등 우수한 국내 작가들의 회화 작품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영감을 채우고 싶은 날, 이 복합 문화 공간에서 시대를 초월한 작품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